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죠.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일 언론에서요, 기가 베를린 이번 주 승인이 된다고 뉴스가 떴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고, 자, 푸틴이 핵 준비를 지시를 했어요. 과연 이번 주 시장은 어떨까요?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러시아보다 우크라이나를 택했다. 교통, 에너지, 통신을 장악할 회사는 캐나다 FSD 베타 출시에 관련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모두 아트라운 가족 되셔가지고 함께 경제적 자유 꼭 이루어 보도록 해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이요. 점점 더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요. 하르키프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라고 해요. 자, 이 도시를 완벽하게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켜냈다고 합니다. 자, 역시 키예프도 아직 뺏기지 않은 상황이죠. 자, 수도입니다. 키예프는. 자, 이런 거를 보면 점점 더 러시아에게 어려워지는 전쟁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러시아는 재빨리 뭐 주요 도시, 특히 키예프 수도를 장악을 해가지고, 자, 나토와 서방 세력과의 협의해서 좀 더 우월한 위치를 가지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도 러시아의 경제적 제재를 가하면서 러시아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러시아는 군사력은 강하지만 경제력이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죠. 자, 하루 24조 원의 전쟁 비용을 러시아는 지출하고 있습니다. 자, 비용이 상당하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빨리 전쟁을 끝내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의 뭐 결사항쟁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고요. 자,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푸틴은 핵이라는 카드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의 상황도 좋은 건 아니죠. 지금 뭐 국민들이 애국심을 발휘해가지고 열심히 잘 지켜내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도 하루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협상을 제안했을 때요, 벨라루스라는 친러시아 국가에서 하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자, 우크라이나에서는 폴란드라는 나토 가입국이죠. 거기에서 협상을 하자고 해서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요. 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벨라루스, 즉 러시아에서 제안한 국가에서 협상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 오케이를 했습니다. 자, 이건 역시 우크라이나도 잘 버티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협상을 좀 더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면은 푸틴 입장에서 이제 핵이라는 카드를 일단은 꺼내 보면은 뭔가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문제는 이제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 주에도 주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핵이라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좀 더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부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한 거는 저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북한에서든 일부 뭐 중앙아시아 국가들 이런 데서도 핵실험을 했을 때요. 그렇게 크게 주가에 부침은 없었어요. 그리고 뭐 정말 핵전쟁으로 이어지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푸틴이 정말 러시아를 망하게 하고 싶으면 핵을 쓰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게리 블랙이 푸틴이 계산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었는데요.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푸틴도 이제 코너에 몰리게 되는 거죠. 특히 미국뿐만 아니라 EU 국가들이 국제 그 송금 달러 거래에 있어서 필수적인 스위프트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러면 뭐 러시아 국민들뿐만 아니라 러시아 전체적으로 해외에서 자금 조달도 힘들고요. 무역도 어려워지는 거죠. 달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달러를 보낼 수도 없고. 그리고 유럽의 영공을 지금 러시아 비행기들이 갈 수 없다고 하고요. 계속해서 러시아 내에서도 러시아 시민들이 전쟁 반대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집회를 하고 있고요. 러시아 탱크들, 그러니까 러시아 육군 병력이 충분한 서플라이를 보급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키예프랑 하르키프 제1, 2 도시들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방어가 잘 되고 있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역시 전장에서 지휘를 직접 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이번 전쟁 리스크에서는요. 벨라루스에서 있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상의 협상 내용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핵카드 꺼냈다고 해서 너무 우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전쟁이 나게 되면
서로 먼저 상대방을 방해하고 차지하려고 하는 게 바로 통신 라인이죠. 통신 라인을 잃게 되면 전쟁의 지휘 체계가 무너지고 대부분 이제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신 라인이 중요한데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스타링크 서비스를 우크라이나에 상당히 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부총리 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장관, 자 여기 있죠. 이분께서 페도로프란 분께서 일론 머스크에게 통신 관련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머스크는 즉각 스타링크 서비스가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더 많은 터미널이 이 나라로 향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스타링크 통신이 가능하다는 건요,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수도 키예프를 지키고 있다, 직접 지휘를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과 군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뉴스를 SNS로 퍼뜨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국민 그리고 군인들의 사기가 진작이 되고 그리고 자원 입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완강히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 코너에 몰린 상황이에요. 일론은요, 자, 러시아를 침략자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것에 맞서서 우크라이나 투쟁을 지원하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정의를 선택한 피오한 일론의 의도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가 훨씬 큰 시장이죠. 자, 그렇게만 따지면은 러시아를 지원을 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그렇다는 건데. 그런데 저는 자, 정의를 우크라이나를 선택한 거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러시아의 지금 뭐 테슬라를 많이 판매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글로벌 대다수 고객에게 주는 이미지가 중요한 거죠. 스페이스 X뿐만 아니라 테슬라랑 일론 머스크에 대한 최고의 이미지를 글로벌 대다수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러시아를 좀 버렸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글로벌 대다수 고객에게는 좋은 이미지를 선사했고, 자, 따지고 보면 러시아 내에서도 전쟁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니까 러시아 국민들은 또 이런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스페이스X 테슬라의 행동에 대해서 찬사를 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좋은 뉴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뉴스죠. 단기적으로는 러시아 쪽에 팔리는 물량이 적어질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기업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도 자, 스타링크 스페이스X의 서비스가 얼마나 훌륭한지 또 한번 크게 홍보할 수 있는 이슈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 테슬라가 이렇게 통신 라인을 잘 지켜주니까 자, 일반 국민들이 화염병을 이렇게 만들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인이 들어올 길목을 지키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주민들이 나서면은 러시아 군인들도 함부로 공격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 비디오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화염병을 엄청 많이 만들고 길목을 지키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화염병 엄청 많이 있죠. 자, 이것도 다 통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 테슬라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잘 알 수 있었어요. 기가베를린 승인이요, 이번 주에 있을 수도 있다고 독일의 한 언론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According to German news site Der Tagesspiegel, approval for the Tesla Giga Berlin factory should be granted on Thursday or Friday of this upcoming week. A grand opening ceremony is already being planned. 자, 여기 보시면은 이미 오프닝 세레모니죠. 이미 자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 기가 베를린에 공식적인 승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뉴스가 보이죠. 자, 이 뉴스 언론 사이트 덜 테게스피겔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에서 독점 뉴스라고 나와 있죠. 기가 팩토리 before launch final approval for the Tesla factory is expected by the end of the week.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 정도에 예상이 된다는 거죠. Final approval, 그러니까 최종 승인을 말하는 겁니다. 자, 저는 아직까지 소문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사실이라면 이번 주와 다음 주 주가 상승이 정말 기대가 되죠. 바로 900불, 1000불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뉴스가 바로 이거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트윗들을 읽어보니까요, 이때까지 너무 소문이 무성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게 없었다 라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자, 소연 메리지라는 분께서도 As with all things Giga Berlin approval related,
Take the news with a grain of salt. Hope the news turns out to be true though.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죠. 여기서 보면 grain of salt라는 말이 있는데 자, 한 줌의 뭐 소금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자, 근거가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뢰가 안 가는 것에 대해서 grain of salt라는 말을 쓰죠. 자, 여기 나와 있죠. salt intensifies.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 MSG를 막 이게 뿌렸다는 말 있죠. 너무 뭐 과장되거나 뭔가 거짓이 추가된 그런 팩트에 대해서 이제 MSG를 뿌렸다 이런 말을 씁니다. 비슷하죠. 자, 서양도 grain of salt, 자, MSG를 첨가했네 뭐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그래도 뭐 독일 내 뉴스는 독일의 언론사들이 더 잘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소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언론사에서 대놓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미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죠. 기가 텍사스에서 이미 3월 달에 자, 딜리버리 시작한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속속 새로운 성장 동력, 테슬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주가 상승 요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테슬라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이런 자, 핵과 관련된 자, 핵카드 꺼낸 푸틴 관련된 이슈가 뉴스에 나와서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 테슬라는 역시 계속해서 주식을 모아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소문이 실제로 사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테슬라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에서도 FSD 베타가 출시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나라 테슬라에 쓰이고 있는 FSD랑 그리고 FSD 베타는 다른 겁니다. 자, 우리나라 FSD는 완전 자율주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특히 뭐 신호등 같은 거 인식을 아직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FSD 베타는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테스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완벽하게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자, 완벽한 AI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트윗을 보시면은 캐나다 분께서 올려주신 건데 자기가 이제 테슬라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Request Full Self Driving Beta라고 지금 버튼이 생겼어요. 자,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 이 차주분의 운전 점수에 대해서 테슬라가 평가를 하게 되고 운전 점수를 그러니까 안전 점수죠. 얼마나 안전하게 운전을 잘 하시는지 평가를 해가지고 오케이 하면은 자, 테슬라가 FSD 베타를 쓸 수 있게 알려준다는 거죠. 자, 이분 보면 캐나다 국적입니다. 캐나다에 이 버튼이 생겼다는 게 캐나다에도 FSD 베타가 시작됐다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FSD 베타의 기능들이 나와 있죠. 자,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FSD 같은 경우는 오토 스티어랑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 이 기능은 있습니다. 그리고 서먼 기능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뭐 중요한 건 이런 거죠. 트래픽 라이트 앤 스탑 사인 컨트롤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풀 셀프 드라이빙 비주얼라이제이션 프리뷰 이 부분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느 정도 되고 있지만 어쨌든 트래픽 라이트 그러니까 신호등을 인식을 우리나라에서는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된다고 봐야겠죠. 자, 캐나다는 미국과 아주 가까운 국가고 많은 시스템을 비슷하게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캐나다에 먼저 진출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특히 아시아 쪽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하루빨리 자,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자, 우리나라의 많은 테슬라 차주분들께서도 이렇게 FSD 베타를 체험하시고 테스트하시고 발전에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FSD 베타는 2020년 10월 미국에서부터 지금 시작을 해왔고요. 풀 셀프 드라이빙 그러니까 FSD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최종 책임은 운전자에 있다고 계속 명시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레벨 2 자율주행으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 기준으로는 FSD 베타의 테스터는 6만 명이고요. 미국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론 머스크의 의견에 따르면 캐나다에서도 약 60대의 차량이 FSD 베타를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와이드 릴리즈를 한다는 뜻이겠죠. 자, 이번에 확장은요, 미국 최초의 확장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뉴스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국가를 늘려나가다 보면은 테슬라가 훨씬 더 빠르게 완전 자율주행을 달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요. 자, 교통과 에너지 통신을 장악하는 회사는 글로벌을 장악을 하게 되고, 세계 1위 기업에 등극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미국 기준으로요, 전기를 발생시키는 그 발전에 쓰이는 원재료들을 이렇게 표기를 했고요.
보시면은 내추럴 가스, 그러니까 천연가스가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천연가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알 수 있고요. 석탄과 같은 경우는 자, 2007, 8년부터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급상승하는 건 역시 리뉴어블 에너지죠. 대체 에너지, 태양광, 풍력 같은 것을 뜻합니다. 뉴클리어 에너지는 미국에서는 거의 지금 제자리 걸음이네요. 거의 잘 안 늘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최근에요. 자, 대체 에너지가 뉴클리어, 그러니까 핵 에너지죠. 원자력과 콜, 그러니까 석탄 발전도 다 지금 추월한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는 천연가스와 대체 에너지가 시장을 계속해서 넓혀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대체 에너지의 대표적인 회사 테슬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죠. 자, 이런 것을 보면 테슬라의 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가 정말 무서운 회사라는 게, 자, 교통, 에너지, 자, 통신, 이것을 모두 장악을 하게 되면 정말 글로벌 1등 회사로 나아가는 거죠. 이것 중에 하나만 장악을 해도 글로벌 1등이 될 건데 모든 거를 지금 장악하려는 무서운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테슬라 보이시죠? 자, 이것을 통해서 교통을 장악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월이라고 이제 배터리가 있죠. 가정용 배터리. 그 다음에 여기 스타링크 통신이 있습니다. 좀 전에도 보셨지만 우크라이나에도 지금 스타링크를 통해서 통신을 제공하고 있죠. 자, 이렇게 전쟁 상황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통신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스타링크라는 거 우리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장악을 하게 되면 정말 최고의 회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테슬라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역시 위기는 기회라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새로운 부자가 탄생할 수 있는 기회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계속해서 드리는 지침과 같이 850불 이하는 정말 싼 테슬라 주가라고 할 수 있고요. 850불에서 700불 사이에서 자, 나누어 집중 매수가 필요하다. 특히 1월과 5월 사이에 연준의 금리 인상 이슈와 함께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회로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런 리스크들이 아니라 나 자신의 멘탈이라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증시는 우상향하고 향후 10년간 가장 크게 성장할 기업이 테슬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무던하고 꾸준하게 잘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팬덤이 있는 회사 투자하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 눌러주시기 바라고 오늘도 행복하고 힘찬 긍정적인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